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변액 에센셜 101제 제3장 변액보험은 2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39번은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보험 소비자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에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회사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 증가.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회사는 예전과 같이 높은 금리의 상품, 확정금리 상품을 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도입을 함으로써 금리 리스크에 대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험 경영이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필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2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시장이 확대되죠. 새로운 상품이니까 수입 증대, 또 시험 합격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주식 채권 투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한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순서는, 자, 이거 도입 순서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변액 종신, 그 다음 변액 연금,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이 순서로 도입이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 당국의 보험 가격 개입 필요성 강화로 인해 변액보험이 도입됐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가격 개입을 지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도입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9년 금융위기 시에 변액보험의 판매는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액 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고요. 네 번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된 것이 아니죠. 반대죠.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에센셜 40번 법률상 정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다음 표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은,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뭐에 따라 변동합니까?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주요 법적 근거는, 자, 2001년도 보겠습니다. 2001년도 보험업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법 이런 거 아니에요. 법률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변액보험이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상법, 생명보험 상품 계약이니까요. 상품,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법률의 주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만의 적용을 받는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가 되는 함정 지문이죠. 집합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보험업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법률에 반영이 되었고, 보험업법 감독 규정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표현이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은 2003년도 교차모집제도, 방카슈랑스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오답 지문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번 법적 규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죠. 1번 변액보험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좀 전에 봤죠? 오답이죠. 손해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번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니죠. 4번 특별계정의 회계처리나 자산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계정과 다른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펀드를 규제하는 법규는 자본시장법이죠. 그죠? 예, 특별계정이 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함정,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죠. 두 번째, 변액보험은 보험업의 법적 규제를 받으면서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도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42번 법적 규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판매 자격 제도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는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법정 자격시험입니다. 자율규정 아닙니다. 2번 보험회사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원은 별도 시험 없이 변액보험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생명보험 설계사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모집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당연한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함께해줘. 변액중개사 시험과 변액보험 판매 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죠. 주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은 한번 우리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과 같은 것이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이고요.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법규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상법, 그 다음에 보험업 감독규정. 예, 그래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그다음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생각을 해두시고 법률을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 보험중개사 등 모든 모집 종사자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액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자,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죠. 보험업 감독규정이죠. 두 번째,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의 도입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함정과 유사한 지문이네요. 세 번째,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43번 변액보험의 특징,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의 비교 설명으로 보겠습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일 자신 있는 거 한쪽 라인만 먼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영하죠.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계약자. 일단 틀린 정답은 나네요. 근거법률은 변액보험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투자책임은 계약자 부담. 네, 다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내용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금융투자회사 상품처럼, 즉 펀드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누가 집니까?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이걸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보험 계약자.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어도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자주 함정 문제로 나옵니다.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장하지 않죠. 최저 보장하는 건 뭡니까? 최저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보증형을 선택했을 때 최저연금 적립금. 자, 이걸 보장하는 것이 해약 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이 아니라 보장형이죠. 보장형. 세 번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말이 안 되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온전히
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44번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을 특별계정에 의해 관리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는 것은 1번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계약자의 자산에 비례한 공정한 투자 손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세 번째, 일반 보험과는 달리 수익성 위주의 자산 운용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단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산평가를 매월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일단 뭐 시가평가를 하니까 일반 계정과 다르긴 한데 일단 틀린 것은 매월 시가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매일매일 시가평가하는 것은 그날 손익을 계약자에게 다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배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매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멀게 보면 크게 보면 뭐 꼭 틀린 문제는 지문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월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의 사망보험금. 보장형이죠, 그죠? 예, 사망보험. 자, 이때는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 계약의 땡땡과 투자 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땡땡으로 사망보험금이 구성이 된다. 자, 사망보험, 변동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이게 바로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형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구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평가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 실시되죠. 두 번째,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과는 변액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 적립금을 최저 보장을 하는 거지 최저보증 이율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일반 보험 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세 번째,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펀드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증금이 보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보증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차감해서 일반 계정에 이 보증 비용을 잘 축적을 해 놓죠. 그래서 보증 비용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보겠습니다. 틀린 설명 찾아볼까요? 1번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거 맞는 거네요. 그죠? 예, 변액종신보험이니까. 두 번째, 최근에는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중단되었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고 있습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한 경우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최저연금 재원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선택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도 해당이 되죠. 두 번째, 변동보험 계약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보증 금액과 운용 실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최저 보증한다는 의미 자체는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낮아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변동보험 계약과 추가 보험료 부담 발생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죠. 46. 변액보험 상품 구조 두 번째 맞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형이네요. 변동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에는 변동보험금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선택할 경우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 최저연금적립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3번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으로 추가 보험료 부담 발생할 수 없다 그랬죠. 4번 변액연금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저축성 변액보험이네요. 이 경우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예,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이때 GMDB 미적용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GMDB는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죠? 예, GMDB가 적용이 되면 왜냐하면 의무니까 예, 그랬을 때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사망보험금을 하죠.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의 합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MDB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특별계정펀드 수익률이 악화되어서 위험보험료를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지 못할 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박스에 들어간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본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이다.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은 기본보험 계약이 아니라 변동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변액보험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죠.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에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지면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도 낮아진다. 해약 환급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투자 실적이 좋다 나쁘다와 최저 보증 금액의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7번 최저 보증 옵션의 이해 보겠습니다. 맞는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어떤 상품이라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2번 변액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최저보증에 대한 내용이겠죠. 3번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이 회사별로 상이하죠. 다릅니다. 상품이 다 다르고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형이니까 기본 보험금으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오네요.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옵션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즉 GMDB죠. GMAB, 즉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관 문제. 자,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 재원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할 경우 특별계정의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연금 재원의 일정 수준을 종신토록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라이프타임 GLWB가 되겠습니다. 최저 종신 중도 인출금 보증 GLWB. 자, 요 문제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GLWB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죠. 기본 사망보험금 아니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하지 않는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옵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48번 GMDB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하는 옵션이 아닌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에서 저축성이죠. 그죠? 예, GMDB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장하죠.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 또한 최저연금 적립금 모두 기납입보험료를 보장을 합니다. 변액종신보험에서 GMDB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의 GMDB는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하는 옵션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생존하였을 경우 특별계정의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연금재원으로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는 보증 옵션은 GMAB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좀 쉬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땡땡 보증기간은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땡땡이 0이 될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자, 이건 뭐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있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예정 해약 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자, 이 문제가 작년에 괄호 넣기 이 용어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을 위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빼서 일반 계정에 적립을 하게 되죠. GMAB는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이다.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은 GMDB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입니다. GMAB는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이죠. 49번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보장성 변액보험, 즉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의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는 월 1회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누적돼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재계산되어서 한 달간 적용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과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되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가 동일합니다. 그죠? 두 번째,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의해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이전 금액이 누적돼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지문도 똑같은 지문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이 되는 것까지 맞죠?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일반 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받을 수가 없다. 자, 변액보험도 종신보험이 됐든 변액연금보험이 됐든 종신보험,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적용이 되는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번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틀리게 설명한 거 1번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변액연금과 같은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형. 어떤 겁니까?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의 변동보험금 계산 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증가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3번 초과 적립금 중 일부 재원이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4번, 계산 방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고객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품 판매 시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특징이었죠. 예,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 계산 주기는, 자,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는 매월이었죠. 해약 환급금은 매일입니다.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변액보험, 어떤 변액보험도 해약 환급금 계산 주기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매일입니다. 연관 함정 보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사망보험금 크기가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이 아니라 보장형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변액 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 사망 보증 금액도 계속 증가한다. 자, 이와 유사한 지문이 계속 나오죠. 그죠? 변동보험금, 투자 실적하고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1번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서, 자, 이 도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도해죠. 자, 어떤 상품의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동보험금 계산하느냐. 자, 앞서서도 봤지만 변액 종신보험 적립형이 아니죠. 보장형 변액 종신보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 땡땡을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초과 적립금이 재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랬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서 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적게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보험료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 비슷한 내용이죠.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운용 실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진다. 자, 변액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최저 보장하고 있죠. 뭘로? 기본보험금으로 최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기본보험금보다 떨어질 수가 없죠. 그게 핵심입니다. 에센셜 52번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자, 문제는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의 특성이냐 아니면 일반 변액보험의 특성이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종신보험으로서의 공통점이죠. 그죠?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얘도 종신보험으로서의 공통된 특징이죠. 3번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회사의 우량채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얘도 종신보험으로서의 공통점이네요. 그죠? 4번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 매일 계산되어 변동한다. 일단 이 용어 자체는, 내용 자체는 좀 틀렸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매월 계산되어 변동이 되죠. 자, 일반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차이는, 일반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시 이미 결정이 되는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변액종신보험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월 계산되어 변동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의 차이점이죠.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주기는 매일이죠. 자산평가 결산 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죠.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죠. 어떤 변액보험도 펀드 변경 횟수에는 각 회사마다 정해놓은 최대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제한된다. 자, 부가 기능이 제한된다. 뭐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뭐 특약이 제한된다. 이거 다 틀린 표현이죠. 예,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되는 것과 특약이 제한이 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이 매월 변동한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해약 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도 매일 변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번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을 찾는 거네요. 1번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하죠. 해약 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얘는 이제 맞는 내용이죠. 2번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됩니다. 맞죠? 기간이 경과해도 누적되어 쌓이는 것은 아니고 매월 재계산되죠. 얘도 맞는 내용이죠. 3번 변동보험금이 증가해도 최저 사망보증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예, 변동보험금이 증가하든 아니면 변동보험금이 감소하든 최저 사망보증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면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사망 금액을 보증을 합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었죠. 예, 특약, 그 다음에 최저 보증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계약은 못 받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납입 보험료가 3천만 원, 기본보험금 5천만 원, 변동보험금이 마이너스 1천만 원인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자,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이죠.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마이너스니까 4천만 원인데 예, 기본보험금이 5천만 원을 최저 보증을 하죠. 그래서 이 합한 금액이 기본보험금 5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최저 보증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일이 아니라 매월 변동한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장애 지급률이 80%인 장애 상태가 됐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 면제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장애 지급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번 변액종신보험의 보장구조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2023년도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자 적립금과 해당 보험계약의 산출이율로 계산된 기본보험계약의 예정 적립금과의 차이, 즉 초과 적립금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용어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계약자 적립금과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이죠. 플러스 기본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이 둘을 합한 금액과 기납입 보험료를 비교를 해서 더 큰 금액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자, 매일 변동하는 것은 변액연금보험이죠. 변액종신보험이 아니라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르죠. 보장형과 적립형은 다릅니다. 보장형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죠. 세 번째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 변액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변액연금형 선택할 수 있죠. 예, 선택할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될 경우에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연금형으로 공시율 적용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변액연금형, 즉 실적 배당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변액연금형으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3번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 사망보험금이 변동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펀드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을 변액연금형, 즉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되는 계정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공시율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보험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해서 서로 큰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기납입보험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동보험금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지요. 최저보증하니까.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을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연금 개시 이후에 실적 배당형으로 변액연금형으로 운영할 수 있죠. 있습니다. 계약자 선택할 수 있죠. 자,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 보겠습니다. 보장 구조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과 사망 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의 합계 금액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험료에 비례하거나 구자당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하는 금액은 기본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죠.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없는 경우에 연금 지급 시점까지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 보증형이네요. GMAB 보증형입니다.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로 연금 지급액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이 내용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뭡니까? 연금 개시 시점까지 보험계약을 유지를 해야 가능한 거죠. 중도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 변액연금이 판매되고 있지 않죠. 자, 미보증형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 아니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하지 않는 변액연금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어떤 변액보험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이 되지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이 가능하다. 자, 여기 선택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가 시험 문제에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57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 및 예시 보겠습니다. 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시 기본적으로 얘는 보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문구가 없더라도 사망보험금을 계산을 할 때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사망보험금을 합한 금액. 자,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기납입보험료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500만 원, 기본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니까 이 둘을 합친 금액이 1500만 원이네. 그죠? 자, 1500만 원과 2000만 원. 어떻게 큽니까? 2000만 원이죠. 그래서 기납입보험료 2000만 원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어떤 비용입니까? 운용보수, 최저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자, 이걸 투자 수익률에서 뺀 나머지가 바로 순수익률이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항상 순수익률보다는 크다. 이것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은 보장성 변액보험이죠. 변액종신 같은. 두 번째,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예시를 해야 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순수익률은 투자 수익률보다 크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투자 수익률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난 수익률이 바로 순수익률이기 때문에 순수익률보다는 항상 투자 수익률이 더 크죠. 네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해약 환급금 예시에 적용되는 평균 공시이율은 매년 동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산을 해서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매년 달라지죠. 58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 매년 계속 출제가 좀 되는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변액보험의 장점, 변액보험 장점 뭡니까? 실적배당이에요. 실적배당.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은 뭡니까? 입출금 기능이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상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 계속 나오죠. 그죠?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죠. 두 번째, 중도 인출 시 적립금 및 계약자 보유 좌수는 감소하죠. 돈을 뺐으니까. 돈을 더 입금이 되면, 즉 투입 금액이 늘어나면 보유 좌수는 증가하는 거고요. 중도 인출과 같이 돈을 인출을 하게 되면 내지는 계약 대출을 일으키면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유자 수는 감소합니다. 세 번째,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 불가능하다. 자, 추가 납입 기능과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 전혀 관련이 없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을 할 수 있다.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종신 자유납이죠. 그죠? 자, 자유납은 의무 납입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고 중단은 안 되죠. 의무 납입 기간이 끝마치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중단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납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납입 기간 자체를 계약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종신이죠. 종신입니다. 자, 이걸 새롭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59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 구조 및 예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이네요. 가입 후 20년 경과 시점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적립형이죠. 그죠? 저축성이네. 그죠? 그러면 사망보험금, 최저 사망보험금은 일단 기납입 보험료네. 그죠? 자, 납입보험료가 20년 시점에 납입보험료는 1억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기본보험금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네요. 그죠?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자, 계약자 적립금, 기본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 합계액이 계산이 딱 돼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1억 524만 원과 1억 2천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네. 그죠?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사망보험금 계산식이 딱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경우네요. 그죠? 자, 기본보험금이 4,500만 원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이 110%인데 계약자 적립금이 4천만 원이니까 110%는 4,400만 원이 되겠네요. 기납입 보험료는요. 매월 30만 원씩 10년 120개월을 납입을 했으니까 3,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4,500만 원, 4,400만 원, 3,6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 사망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의 사망보험금. 저축성이죠.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을 한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죠.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으니까 월대체 보험료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월대체 보험료가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차감을 하다가 해약 환급금이 많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특별계정의 필요성. 특별계정의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산 운용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4번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죠. 일반보험이죠. 일반보험. 그래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평가는 매일이죠. 매일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반해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결산 시점에 자산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자, 특별계정의 평가 매일 시가, 매일 시가평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하다. 얘도 틀린 표현이죠. 자,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오답 지문이 바로 자산 운용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이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 운용에 중시되는 것은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이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죠. 61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계산식에서 틀린 것은, 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식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뭡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자, 얘하고 또 똑같이 하나를 더 외워야 될 게 바로 이 산식입니다. 자, 순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보험료가 아니라 납입보험료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납입보험료 빼기 계약 체결 비용 플러스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은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비용과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순보험료가 틀렸죠. 납입보험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만 사용되는 사업비는 기타 비용. 자, 기타 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전에는 수금비라고 했습니다. 수금비. 예, 수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수금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기타 비용이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과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이렇게 산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지문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용어를 묻는 괄호 넣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큼 특별계정 투입 보면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자, 계약 유지 비용은 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되는 비용이지만 기타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만 사용되는 사업비죠. 그래서 기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순보험료와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62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계산 방법.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89,000원 플러스 3,000원이니까 9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2,000원이 전체 영업보험료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10만 원에 92,000원이니까 92%가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자산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어떤 수익률입니까?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합니다. 자, 이 투자 수익률을 물어보는 괄호 넣기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투자 수익률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운용 보수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수취하는 보수는 운영보수죠. 운영보수. 재산. 펀드에 있는 그 재산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하죠. 이걸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운영보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일단 위험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특별계정에 투입이 되지가 않죠. 그죠? 계약 체결 비용을 뺀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비용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수익률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특별계정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운용이 잘 됐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변동한다. 특별계정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과 투입되는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번 자연식 위험보험료.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서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되죠. 근데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높아지겠죠. 자, 높아진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정답은 2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 업무의 위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리는 수탁보수라고 합니다. 수탁보수예요. 신탁보수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신탁보수를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대표적인 비용 4가지 보겠습니다. 자, 위험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에 특별계정에 일단 투입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쓰는 거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도 일단 특별계정에 투입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씁니다. 운용보수 최저 보증 비용은 납입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해서 운용을 하는 동안은 계속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기간 납입 종료 후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자,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뭡니까?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런 거죠. 자, 특별계정 종류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 항목이 있었죠. 그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자, 이거와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납입기간 이후에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선택특약보험료를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기본적으로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납입 후에 필요한 계약 유지 비용을 납입 기간 동안 미리 받아서 특별계정 적립해 뒀다가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이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빼쓰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선택특약보험료는요. 선택특약을 어디서 어느 계정에서 운영이 되냐.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선택특약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감해서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특약보험료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의 수탁보수는 매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비용을 차감한다. 자, 특별계정의 수탁보수는 특별계정에서 적립금에 차감하는 건 맞죠. 근데 매월이 아니라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에센셜 64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서 차감하는 운용보수 및 최저 보증 비용 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지 않죠. 주식형이나 채권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리. 두 번째,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됩니다. 4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률로 부과하는데 특별계정 적립금이 매일매일 변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은 똑같지만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운용보수, 1인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이 4가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변액보험에서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해지공제, 미상각 신계약비 최대 적용기간은 7년이죠. 7년. 과거에는 이 문제가 한 번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월 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합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살펴봤습니다. 65번 특별계정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 찾는 거네요. 단기채권형 펀드는 콜, CD, 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안정적인 펀드죠. 2번 혼합형 펀드는 주식시장이 화랑시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주식의 편입 비중이 높아야 화랑시에 좀 더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의 구분 외에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4번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 변동 리스크를 막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에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펀드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주식의 편입 비율이죠.
채권의 편입 비율이 좀 틀립니다. 내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투자자산의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1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자, 채권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주식에 단 한 주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혼합형 펀드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66번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예, 주식의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운용수수료가 높습니다. 2번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은 펀드가 바로 채권형 펀드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주식에는 최대 70%가 아니라 60%죠. 60%가 기준입니다. 60% 이상이면 주식형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틀리죠. 두 번째,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은 주식 투자 못하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67번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단기 채권형 펀드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신에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거의 없는 펀드이다. 뭐 틀린 내용이 없네요. 2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얘도 맞네요. 3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 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펀드는 뭡니까? 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 이게 바로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 뭡니까? 인덱스 주식형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혼합형 펀드는 주식의 60% 미만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죠. 68번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틀린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은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2번 특별 계정 자산 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계약자에게 귀속되죠. 3번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일단 정답은 4번이겠네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 못합니다. 예,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간접 선택은 할 수 있죠. 간접 선택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연관 문제부터 보죠.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설 초기에 자산 규모 적죠. 아직까지 납입 보험료가 적으니까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연관 함정 첫 번째,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낮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얘가 틀린 내용입니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죠. 자산 운용 형태, 지시는 못하지만 자산 운용 형태는 펀드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은 매일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거죠. 그 결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합니다.
69번 특별계정 자산 운용 실적의 적립금 운용 방법,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당일 기준 가격은 특별계정 전체 좌수를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자, 이 지문이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거 반대죠.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지금 현재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 채권 등의 자산평가는 시가로 평가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일정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면 계약자 보유자 수는 증가해야 되는 것이 맞죠. 4번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지문도 X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대출 등의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관 함정 첫 번째,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은 1,000원이죠.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났을 때 900원, 800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했으니까 특별계정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으니 보유한 좌수는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은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시가가 있죠. 그래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70번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가 2천만 원인데 가격이 얼마냐면 하나당 2,000원이죠. 그럼 2천만 원으로 2,0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천만자죠. 2천만 원 나누기 2,000원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1,000좌당 1,000원. 이거 앞에서도 우리 봤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보험료 투입 1의 보유 좌수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특별계정 투입일 기준가를 나누어 계산한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여기서 각종 비용이 빠지죠. 그러니까 특별계정 투입한 보험료에다가 기준가를 나눠야지 총액 전체에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일 기준가격은 당일 말 특별계정 자산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전일이죠. 전일 말,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보유자 수의 증감 보겠습니다.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유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했다. 추가로 돈이 들어왔죠. 증가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했다. 돈이 들어왔죠. 보유자 수는 증가합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계약자 보유자 수가 증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호전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지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산운용 실적과 보유자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되었다. 돈이 빠졌죠. 보유자 수는 줄어들겠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1,000원이었죠. 이건 뭐냐?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매월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똑같은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돈이 빠졌죠. 빠졌으니까 보유자 수도 감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증가하면 돈이 늘어났죠. 보유자 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72번 계약자 적립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죠.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특별계정에 투입된 날 펀드의 기준가격은
1,000원이었네요. 그러면 환산되는 보유 좌수는 1,000만좌가 되겠네요. 1,000만좌. 근데 이 1,000만좌를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1,000원에 샀던 게 1,400원이 됐던 거죠. 그죠? 예, 1,000만좌 곱하기 1,400 나누기 1,000 이렇게 되니까 예, 계약자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운용 실적과 보유자수의 증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했다. 이것도 자산운용 실적이 좋아지면 기준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계약자 보유자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변액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이 될 때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 즉 싸다는 거죠. 쌌을 때 환산되는 보유좌수는 기준가격이 높을 때 환산되는 보유좌수보다 얘가 많아야 되겠죠. 같은 금액이 들어가서 싸게 샀으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자산운용표 보겠습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기준가격이 1,892원 87원이 되네. 그죠? 1,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1,892원이 되었으니까 예, 또 많이 올랐네요. 89.28% 올랐네요. 전일 대비 1.74원이 올랐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10.89%니까 연으로 10.89에서 89%가 올랐으니까 뭐 8년 이상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일 대비 1.74%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1.74원이 상승한 거죠. 자, 이 지문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네요. 자, 일단 틀린 정답은 1번입니다. 특별계정은 플러스 수익률 달성하고 있죠. 1,000원이 1,892원이 됐으니까 특별계정의 누적 수익률은 89.29%입니다. 연환산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 펀드 개설일 이후 3년이 경과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18%예요. 3년 동안 18% 수익률이 났으니 연 환산 수익률은 18 나누기 3 하면 6% 되겠네요. 두 번째, 기준가격이 1,600원, 연 환산 수익률이 6%, 일대 누적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자, 누적 수익률은 연 환산 수익률하고는 상관이 일단 없죠. 1,000원이 1,600원이 된 거죠. 60%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환산 수익률을 공시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기준가격이 1,200원, 연 환산 수익률이 5%이면 5년 경과한 펀드가 아니라 자, 1,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20% 누적 수익률이죠. 몇 년 동안? 예? 몇 년인가를 이제 구하는 거죠. 연 환산 수익률이 5%면 5%씩 몇 년이 지나야 20%가 되느냐? 20 나누기 5 하게 되면 5년이 아니라 4년 경과한 펀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4번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에서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자산운용 옵션 4가지가 있었죠. 예, 펀드 자동 재배분, 편입 비율 설정, 평균 분할 투자, 그 다음에 펀드 변경이죠. 추가 납입 기능과는 예, 자산운용 옵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 비율을 선택하여 표기하고 회사는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옵션은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이죠. 그래서 요걸 박스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냐, 어떤 자산운용 옵션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뭐라고 합니까? 연 환산 수익률이 아니라 누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두 번째, 현재 수익률을 1년 단위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얘를 연 환산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죠. 예,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은. 네 번째, 펀드 변경 수수료는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에센셜 75번 펀드 변경과 자동 재배분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자산운용 옵션 중 하나인 펀드 변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최대 변경 횟수 이내에서 언제든지 펀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을 통해서 펀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3번 보험회사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죠. 있지만 잘 안 하죠. 4번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자동 재배분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뭡니까? 정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체결 시에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죠. 1년에 뭐 최대 12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6번 평균 분할 투자 기능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입니까?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에 12로 나누어 매월 계약 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 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기능. 이게 바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월납계약. 월납계약은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매월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추가납입 보험료라든지 일시납 보험료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두 번째, 순수 주식형 펀드의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편입 비율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을 연계약 해당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교재에 박스로 참고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순수 주식형 펀드의 주식형 적립금 자동 이전 기능이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눈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는 이미 분할 투자가 가능하지 않죠. 월납 계약일 때, 월납인 경우에 이미 분할 투자가 가능하죠. 두 번째, 월납 계약에서도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월납은 이미 자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펀드 변경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펀드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관례적으로 안 하고 있을 뿐이죠. 77번 보험료 납입 보겠습니다. 맞는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 가능하죠. 월납 일시납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추가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선납보험료였죠. 세 번째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이 됩니다.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납입을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는 자유납입 기능이죠. 자유납입 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에 이 자유납입 기능으로 인해서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박스로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연납이 아니라 일시납이죠. 일시납.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으로 인해 계약의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죠. 세 번째, 변액연금의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대해 최저 기초율을 적용한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성 분석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 지문이 2023년도에 새롭게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에센셜 78번 추가 납입 선납보험료 보겠습니다. 역시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료의 추가 납입으로 계약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추가 납입 보험료의 의의죠. 의. 두 번째 보장성 상품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저축성 상품이죠. 저축성 상품.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보험의 선납은 실적 배당형 상품의 본래 특성의 약화 및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료는 특별계정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위험보험료가 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추가납입 보험료와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이 다르죠.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추가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한 다음에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정에 적립된 후에 그 다음에 특별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납입을 하죠. 79번 특별계정 투입 시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은 두 가지죠. 그죠? 예.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으면 플러스 1일. 그죠? 승낙이 30일이 지난 다음에 승낙이 되었으면 이 승낙일이 바로 특별계정 투입일입니다. 보기의 내용 보죠. 청약일은 11월 1일이고요. 보험료 납입은 11월 2일인데 승낙일이 청약철의 종료일 이내에 있죠. 그죠? 예. 30일이 지나기 전에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인 12월 2일이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승낙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보험료는 언제 투입된다고요? 승낙일이죠. 승낙일.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다. 그러면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이죠. 승낙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되었다. 예, 같은 내용이네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세 번째,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냐 이후냐 승낙일이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0번 특별계정 투입 시기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한 후에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두 번째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을 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차감 없이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 3번 변액연금 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 자,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하면 일단 기본은 2영업일을 일단 더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한 날이 언제라고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아니라 월계약 해당일. 두 번째,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관리 비용의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감 없이가 아니죠. 세 번째,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서로 다르죠.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냐 월계약 해당일이냐 다릅니다. 네 번째,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계산되죠. 81번 월대체 보험료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이렇게 박스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보험료에서 기타 비용만 차감을 하고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유지 비용이 위험 보험료와 함께 매월 자 뭐로 차감됩니까? 이게 바로 월대체 보험료의 개념이죠. 예, 월대체 보험료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월계약 해당 일에 어떤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까? 자, 공제하면 웬만하면 해약 환급금이죠. 중도 인출도 해약 환급금, 대출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합니다. 월대체 보험료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 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보험계약 대출 이자,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월대체 보험료에 계약 대출 이자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월대체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의 청약철회 사유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자, 청약철회 사유는 일반 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셜 82번 해약 환급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자, 해지 공제액을 차감을 하죠. 그럼 해지 공제액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미상각 신계약비, 해지 공제 금액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계할 수 있죠. 해지 공제 금액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기간,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요. 14일 이상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적립금 범위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죠.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있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으면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 시 기준가격은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서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83번 해지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며칠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할 수 있냐? 며칠입니까? 14일이죠. 근데 그 14일이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길로 합니다. 이길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자 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계속 운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이체를 해서 운용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부활이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 있던 계약자 적립금을 다시 특별계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죠. 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죠. 이것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죠. 세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얘는 부활이 안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죠. 얘도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합니다. 에센셜 84번 부활 살펴보겠습니다. 맞게 설명한 거 찾는 거네요. 1번 부활 시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투입을 한다. 자, 이게 해지가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년 이내는 맞는데요. 해약 환급금을 수령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령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부활 시 연체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 이자로 납입해야 된다.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의 금리로 그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 이자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부활 시 계약자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체보험료 납입한 후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활을 승낙하고 난 다음에 연체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마지막이 있었던 그 사건이 연체보험료 납입한 날이죠. 그래서 연체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고요. 연체보험료를 먼저 납입하고 승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승낙이죠. 그죠? 승낙일 플러스 2영업일에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을 부활하면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영 실적은 불가능하죠. 왜?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부활 시 계속해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이제 이체를 해야 되죠. 세 번째, 부활 승낙 후 연체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면 연체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85번 계약 대출. 계약 대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틀리게 설명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죠. 2번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맞네요. 3번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에 일반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만큼을 특별계정에서 빼주는 거죠.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 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의 대출 횟수가 다르죠. 특별계정은 월 1회, 일반 계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관 함정,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투입이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죠. 세 번째, 해당 계약의 기본보험금 범위 내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6번 약관대출, 보험계약 대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을 일반 계정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 대출해주고 특별계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범위, 이것도 아니죠. 해약 환급금 범위죠. 2번 대출 원금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끝인데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만큼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는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없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죠.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금액만큼은 운용되지 않는다. 자, 일반 계정 방식은 특별계정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 보험계약 대출 금액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계속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 8만 원이죠. 수수료는요. 만 원이죠. 수수료 빼고 계약 대출 이자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죠. 특별계정 방식에 의한 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빠지니까 8만 원 빼기 만 원, 그러니까 7만 원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뺀 대출이자를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일반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가 아니고 제한이 없습니다. 월 1회는 특별계정 방식이죠. 세 번째,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차후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87번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겠습니다.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못하죠. 동일한 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액만 가능하죠. 2번 변액보험에서 일반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죠. 다시 변액보험으로 전환 못합니다. 환원은 안 됩니다. 3번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죠. 해지.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본보험 금액만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변동보험 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납입기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일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 각각 다른 비율로 못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증액 안 됩니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본보험 금액 또는 변동보험 금액만의 감액 안 됩니다. 같은 비율입니다. 88번 폐지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설정한 후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 1년이 되는 날 설정액이 얼마? 50억 미만인 경우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 문제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개설 시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여 펀드의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초기에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기 투자 자금이죠. 얘도 키워드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수익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계정 펀드 폐지 사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폐지 시에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펀드로 옮겨줘야 돼요.